수원 세모녀 사건이라고 생활고 때문에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한 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전하고 똑같더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 이제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 질타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네. 내가 보기엔 예전하고 똑같이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뭐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자극적인 기사들을 꺼내놓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수단으로?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윤석열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뭔 얘기를 했는지 일단 볼게요. 네, 사진은 오늘 아침에 경위 출근하는 그 출근길 아무 말 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자유라는 단어를 꺼내는데요. 자유 더럽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서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다. 그랬나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왜 드려왔다라는 네. 말을 하죠? 지가 상상한 거를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 번도 헷갈리나 뭐 봐요. 약자를 위해서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죠. 그 교웅이 생각하는 약자가 좀 다른가 보죠? 약자들을 위한 복지는 유통기한 지난 것도 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네, 근무 여건이 나쁘고 연장이 길어도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네. 120원씩 해야 되고, 이게 저학력자하고 저소득자들은 자유를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말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자기 가정에 있는 그 자기 배우자 관리도 안 되는데, 국민을 어떻게 살펴요? 배우자 무서워. 무서워서. 가급적이면 눈도 안 마주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만만한 걸 하겠다는데 아무튼 뭔가 정책을 내놓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정책 얘기를 했습니까? 뭐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주거지로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만 할게요. 가난 구제는 임금님도 못한다라는 네. 전통적인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진짜 하층민에 있는 백성들이 가난 구제를 왕한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널리 살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핀셋 짚듯이 뽑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실상 이룰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네. 보편적인 복지 차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복지.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기사에서도 보면 이 세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로 암과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건강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네. 그나마 거주지로 옮겨서 지자체들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지금 불행한 선택을 했던 세모녀한테 이 탓을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언론도 문제예요. 그러고 보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결과적인 건 뭐냐면요, 복지라고 하는 게 선택적인 복지가 돼버리면 그 복지를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 복지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게 사실 있거든요. 어떤 부작용이요? 제일 큰 거는 쪽팔리는 거죠. 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LH에 사는 걸 부끄러워한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렵던 시절에 아이들 한참 키울 때 이제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극식비를 이제 그 경기도에서 까주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신청을 하면 네, 신청을 하면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방과 후 학습비를 까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과외나 뭐 이런 거 특별 학습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과 동사무소와 또 이런 그 여러 부서에다가 내 자신이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정보가 비공개로 지켜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네. 애들이 알아. 근데 꽤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네. 일단 우리 애가 급식을 받아 먹는데 얘는 무상급식 대상이란 거를 알리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 사이에 쟤는 무상으로 먹는 애, 나는 유상으로 먹는 애. 이 구분이 돼버리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 지원을 받는 거라서 얘네 부모님이 다문화 가정인가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생겨요. 네. 또는 자신이 소득 최하위층이라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갖다 떼서 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정차에 어둡거나 행정정차가 싫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반대적인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거를 일부러 신청 안 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개인적으로 그 복지에 대한 내가 복지 정책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는 안 하는 거죠.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나는 어릴 때 잘못 그거를 생각을 했다가 사실 그 몇 푼 안 되거든요. 네. 2만 원도 안 돼요. 차라리 많이 주면 모를까. 그러니까. 네. 근데 2만 원도 안 되는 무슨 방과학습비를 면제받으려다가 그 신고를 했다가 소문이 다 나버린 거야. 낙인 찍히는 낙인을 거죠. 찍혀버린 거야. 네. 그 왕따를 당했어요, 얘가. 어... 그래서 전학을 계속 옮겨갔는데 계속 따라와. 아, 한 번 신고를 해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데도 계속 복지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거를 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그거 없애달라고. 네. 그거 잘못해갖고 자꾸 나중에 이게 소문나고 애가 불편해하니까 없애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없어졌어요. 그것도 잘못이죠. 문제네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별적인 복지를 받고 있다는 거가 그 복지를 받는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복잡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애초에 그걸 자체를 보편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네. 근데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걸 선별적 복지로 바꿔가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기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네, 뭐 경의 특단의 대책도 그렇겠죠. 네, 기대도 안 되고 그런 보편적인 복지랑은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경이 우리 정말 끔찍한 사진을 봤잖아요. 그 수해지구 그 창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왜 못 나왔대? 자느라고 못 나왔는 거구만. 이따위 소리를 하고 그거를 사진 찍혀 웃고 있더라고. 옆에 장관들이나 네, 뭐 수해 복구 현장 가서도 뭐 자기들끼리 야유해 온 것처럼 웃고 난리 났잖아요. 이런 공감력이 없는 애들이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는 애들이 못 살고 못 배웠기 때문에 자유를 논할 가치가 없어 자유를 모른다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네. 이게 정책의 반응이 되겠느냐는 거야. 차라리 말을 말지. 차라리 말을 말지. 네.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지난번 그 침수돼서 돌아가신 분 유족 어머니한테 우리가 임대주택 해드렸잖아요. 그게 뭐야? 그럼 자식을 팔아갖고 다 임대주택을 얻으란 얘기야? 결과적으로 불행해진 사람들 거기에 대한 처우에 대한 얘기가 없고 보여주기 행정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냐 말이지.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나가는 게 요 고비만 넘어서고 나면 다른 사건이 또 이걸 덮어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뒤따라 나오지 않고 끝난다는 겁니다. 애초에 지공약도 안 지키고 지금 전부 다 공약 파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갖고 한다고 해갖고 이 조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이제 말해도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서민 기대도 안 복지 하고. 비용 깎은 거나 빨리 원상 회복하라고 네. 나는 요구하고 싶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줬던 만큼만이라도 제발 더 이상 허물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